여섯 번째 강의는 후근대 반토대주의 인식론과 기독교 신학의 재도약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탈근대 혹은 후근대라고 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에 대한 반성이자 이탈입니다. 근대의 토대주의 인식론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더니즘과의 비교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인 반토대주의 신학의 일종인 포스트 리버럴 신학의 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포스트 리버럴 신학을 보면 이전의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모더니즘과 이성의 지배에 억눌려 있던 기독교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란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 신학에 또 다른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6강 후근대 반토대주의 인식론과 기독교 신학의 재도약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강의 첫 번째 파트 6의 1강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결 강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모더니즘 즉 근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그 시기에는 역전돼서 이성이 신앙을 지배하는 이 틀이 바로 근대의 토대주의적 인식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더니즘은 거의 한 200년을 서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부터.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유럽의 진보가 끝나버리고 또 자유주의도 그때 붕괴되게 됩니다. 20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일어나는 이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매우 설명하기 힘든 상대입니다. 이 근대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들어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은 제가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가 데카르트의 회의, 코기토 에르고 숨에서 보이는 사유하는 자아, 이 회의를 뒤집어서 사물을 고찰하고 이성으로 따져보는 인간 주체 자체를 의심으로 바꿨던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은 3명의 사상가들, 이 사람들을 의심의 대가, 서스피션의 대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으로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를 거론합니다. 이 세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과 다른 모더니즘을 붕괴시키고 등장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먼저 프로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했던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의 말은 왜 이전의 근대주의와 다르냐면은 근대주의에서 인간은 하나의 엄연한 주체예요. 의식과 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나 바깥의 사물들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는 주체가 분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이드는 사상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말하는 의식은 진짜가 아니다. 그 밑에 무의식이 진짜다. 근데 무의식은 본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의식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드러내는데 무의식은 표면으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걸 위해서 프로이드가 꿈을 해석을 하죠. 무의식의 세계가 잠깐 표면으로 나왔던 것을 해석을 하고 탐구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존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가치, 의미, 이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철학인데 이것이 말은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의 의지,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우상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니체가 했던 사상이 이제 초인 사상인데 이제까지 인간은 교회가 해라 말아라 하는 것에 따르고 또 철학자들이 이건 옳다 저건 그렇다라는 것을 따라오면서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남에 의해서 부과된 것들만 따르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그들이 그어놨던 선 너머로 넘어가라. 이게 이제 초인, 초월 사상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를 확인하고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당시 서구 사회는 제국주의였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였죠.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의 부를 끌어다 모아 가장 부강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서구 사회입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이 자본의 힘은 그 밑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착취된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신발 공장 노동자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받은 월급으로 자기가 만든 신발 하나를 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기만이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한 대부분의 대가는 자본가들이 뺏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할 거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 세계는 붕괴할 거다라고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폴 리퀘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은 세 명의 의심의 대가라고 말했던 이들이 뭘 부정하냐면은 다 모더니즘의 가치를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즉 모더니즘적인 근대적인 인간, 주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너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네가 진짜가 아니라 네 밑에 저 밑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진짜라고 말을 하는 프로이드. 그리고 서구 사회가 추종하고 신봉하는 기독교적인 서구적 가치관은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부과해서 자기들이 머리가 되고 싶었던,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니체의 말이었고,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체제도 착취에 의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것은 붕괴될 거라는 이 모든 것이 다 모더니즘적인 가치, 인간성, 인간에 대한 견해, 또 체제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견하고 이들이 말한 것처럼 모더니즘 근대주의는 붕괴되고 20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앞에 포스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붕괴된, 이 붕괴는 단순히 사상사로만 붕괴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더니즘도 붕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더니즘의 붕괴 이후에 서구에서 지식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비판, 건축, 비즈니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모더니즘, 근대주의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탈근대라고도 하고 후근대라고도 말을 해요. 탈근대라 하면은 모더니즘을 벗어난 거죠. 근데 후근대라고 하면은 모더니즘의 끝물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칸트가 마치 데카르트를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하고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계몽주의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기도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와 후근대, 탈근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서로 합의하지 않고 마구 일어났던 건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은 중심을 찾기는 참 힘들어요. 다만
이성을 굉장히 높였던 모더니즘, 그리고 뭔가를 알기 위한 확실한 암, 보편적인 진리, 이거를 추구했던 근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의심을 품고 부정을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것이 데카르트가 건축 비유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식이란 거, 진리라는 거는 토대 위에, 견고한 토대 위에, 확실한 토대 위에 하나씩 쌓아가는 거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흐름은 구축이에요. 쌓아가는 것. 뭔가를 점점점 확장해가고 높이 쌓아가는 것이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인 데리다가 주장했듯이 모더니즘이 쌓으려던 것들을 다 해체한 겁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 앞에 D가 붙죠. 디컨스트럭션이란 거는 하여튼 모더니즘이 뭘 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겠다 그러고, 모더니즘이 중심을 만들면은 밖으로 나가자 그러고, 모더니즘이 이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성을 반대해서 탈이성이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운동 앞에 포스트가 붙어요. 이게 탈입니다. 탈중심, 탈이성, 탈권위, 탈보편,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하고 짝을 이뤄서 모더니즘이 좌하면 우하고 모더니즘이 우하면 자기는 좌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요, 건축 분야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기존에 이제 모더니즘 건축에 조금 질리고 흥미를 잃었어요.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것이 각지고 반듯반듯하게 규칙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또 인격성이 배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 특징이 객관성이기 때문에 늘 규칙적이고 형태적이고 각 맞춰지고 높이 딱 맞춰져서 공간 배치도 다 똑같아요. 건물마다. 이런 것들이 그 건축가들은 매우 미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건축들, 구조물들, 또 건물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일단의 흐름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모더니즘 건축, 왼편에 있는 모더니즘 건축은 그냥 뉴욕에 있는 마철루들을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마철루들 높은 빌딩들을 보면은 자, 사각형으로 쭉 올리죠. 쭉 올리고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입구도 분명해요. 제일 아래층에 중앙에 입구가 있겠죠. 들어가면은 중간에 안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좌우 대칭이 분명하게 왼쪽에도 있으면 오른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은 건축가들이 재미없을 법합니다. 똑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그대로 쭉쭉 올라가요. 건물 두 개를 짓는다면은 쌍둥이 빌딩처럼 똑같은 높이로 똑같이 짓습니다. 이게 단순하기도 하고요. 또 기능은 확실하죠. 사각으로 딱딱 지었기 때문에 공간도 확실하게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죠. 매우 균형이 매우 중요해서 좌우 대칭 분명하고,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등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다페스트에 있는 네덜란드 빌딩, 이런 유명한 상을 탔던 건데 건축이 이렇게 이그러지고 휘어 있죠. 무너지는 건축인가, 뭔가 잘못됐나, 벌써 이제 거기 안에서 형태 변형이 생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런던 로이드 봄의 건축을 보면은 건물 몇 개가 막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메인 건물이고 뭐가 부차적인 건물인지도 모르겠고요. 입구를 왼쪽으로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뒤에 거는 옥수수의 대가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각 건물들도 매우 다양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밑에 파리에 있는 조르주 퐁피두 센터는 저희가 요새는 많이 봅니다. 이 건물을 짓다 만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깥에 철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건물이냐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죠.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창고형 매장이라고 가보면은 마감이 안 된 것처럼 위에 배관이나 이런 게 다 보이는 이런 식의 파격들이 건축에서부터 먼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다원성, 매우 다양한 차원이 어느 한 중심이 없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중심은 분명해요. 딱 찍을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중심을 한 군데로 놓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난잡할 정도로 복잡해요. 그 다음에 구석구석 재밌는 것들이 많고, 때로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혀 이게 지금 뭐를 위한 건축인가 할 정도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더니즘하고 정반대편에 선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더니즘을 놓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뭔지를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이루어진 신학적 논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